니네 책이 비상문학 176페이지 고전문학 갈래별 한눈에 보기 4단원에서 고전문학 갈래별 한눈에 보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쉽게 얘기해서 운문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를 얘기하는 거야. 산문 그러면 서사 갈래를 얘기하는 거야.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건 시잖아. 그 다음에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건 소설이야. 대표적인 게 소설이라는 얘기는 요즘에 소설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그 구도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 서정 갈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였잖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정 갈래인데 글체는 운문체야.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거야. 운이 있다고. 률이 있다는 얘기야. 운율이 있다 그래서 운문체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 서정갈래 중에서 대표적인 지금 현대에서는 그걸 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고대가요라고 했어. 신라시대는 향가, 고려시대는 고려가요, 조선시대 때는 시조, 현재는 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머지 거는 거기에 조금씩 또 다른 것도 붙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운문이야. 니네 교과서 써있는 갈래별 한눈에 보기의 운문의 시작이야. 산문은 현재 산문체에서 서사갈래를 형성하는 글체를 산문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을 산문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사갈래는 사건을 서술하는 거야. 사건을 서술하는 거를 현재 대표적인 문학 장르 갈래를 소설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이거를 설화라는 큰 틀에 묶어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그렇게 나눠서 했었다. 신화는 너가 알다시피 신성성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거고, 민담은 흥미 위주, 인터레스팅, 흥미 위주의 그런 문학이었다. 이것이 점점점 그 소설적, 서사적 형태를 띠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출발한다. 최초의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이생규장도 들어있고 그런 거 있잖아. 들어있어요? 그럼 그 속에 금오신화, 금오신화에 이생규장전 등이 5편이 실려있다. 그 다음에 너가 알고 있는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그 이후에 조선의 소설들 만들어진 소설을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전소설이 쭉 되면서 판소리 쪽에서 오는 판소리 계열의 소설도 있다. 그리고 현대의 소설이라고 명한다. 그게 이제 큰 줄거리고 나머지 주변에 오는 것들은 주변에 오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렇지? 자, 그럼 우선 서정갈래부터 한번 볼게. 서정갈래의 최초는 원시 종합예술로 출발한다. 왜? 예전에는 다 쉽게 생각해서 고려 때 우리가 고려의 그 시를 뭐라 그랬어? 고려 가요지? 가요와 섞여 있다. 즉 원시 종합예술은 댄싱, 그 다음에 극, 뭐 등등 종합예술로 들어가 있다. 즉 서정, 서사, 극까지 다 합쳐진 게 원시 종합예술이야. 그래서 상고시대에는 문학, 음악, 무용 등의 예술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채 연행된, 공연된 예술의 형태이다. 이후 노랫소리는 음악으로, 노랫말은 문학으로, 춤과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서정갈래의 최초는 고대가요라고 한다. 즉 향가 이전, 삼국시대 이전 거를 고대가요라고 한다. 시대적으로는 삼국시대 초기에 걸쳐 불린 노래로 우리말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한역시가라고 한다. 한문으로 번역해서 남겨놓은 거야. 한시가 아니고 한역시가야. 그래서 이 시기의 고대가요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사와 함께 전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집단적 노동요와 개인적인 서정요로 발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너가 알고 있는 주요 작품 구지가, 해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 중에서 주로 해가는 잘 안 나오고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교과서에 자주 나온다. 너네 교과서에는 공무도화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나오는 거야.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그러니까 신라의 시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향찰로 지어진 서정시다. 향찰은 차자야, 차자. 한문을 빌어 쓴 그런 거에 해당한다. 향찰로 지어진 서정시이다.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9체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19체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산해가라고도 한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인 승려, 화랑 등의 정신세계와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때에는 작자층인 승려, 화랑 모두 다 귀족이다. 그래서 향가는 전체적으로 귀족미가 포인트다. 그래서 주요 작품은 4구체 서동요, 풍요, 8구체 모죽기랑가, 처용가, 19체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이 중에서 풍요를 제외한 나머지가 1, 2, 3, 5 서동요, 모죽기랑가, 처용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이게 거의 춘이 5개에 속한다. 5에 속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다. 너네 교과서에는 3개가 나온다.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중요한 거 다 나왔네. 그 다음에 한시. 한시는 뭐 고대부터 조선 끝까지 우리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우리 문인들이 한시를 썼었으니까, 그래서 한시는 전체 폭이 높다. 중국이 한시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 표현하였다. 한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의 문학으로 향유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취하우중, 제가해산 독상, 둘 다 최천 작품이네. 최천 작품 말고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고려 팝송이야. 팝레전송. 고려의 대중가요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향가가 귀족적이라면 고려가요는 향유층이 서민이야. 그지? 평민층이야. 그러므로 진솔미야. 진솔미가 포인트가 된다. 고려시대에 불린 다양한 시가이다.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송되다가 궁중음어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악학, 괴범, 악장가사, 시형항악보 등의 체력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 3가지가 다 악보야, 악보. 문집이 아니야. 이건 악보야. 그러므로 고려가요는 악보적인 형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사실 우리 문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등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여기 진솔이라는 단어 나오지, 그치? 예. 주요 작품은 정과정, 정서,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만전주별서, 상하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정과정은 여기 그 고려가요에 넣기도 하지만 고려가요의 특징에 잘 맞지 않는다. 원래 고려가요는 작가를 알 수가 없는 형태야. 이 교과서에서는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 1, 2, 3, 4가 나왔네. 제일 중요한 작품들이 나온 거야. 나머지는 뭐 정석가,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그 주요 형태에는 속하진 않아. 고려가에서 바로 이제 조선의 시조로 넘어가잖아. 근데 그 중간에 잠깐 있었어, 경기체가. 이 고려가가 그 평민층의 노래였다면 고려 말과 조선 초기 귀족적인 형태를 보이는 작품들이 바로 경기체가야. 무신의 난 이후, 고려시대야. 무신의 난 이후 신흥 사대부들이 향락적인 영을 읊은 노래이다.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이 노래 중에 후렴구에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구절이 되풀이돼. 계속 반복돼. 이게 후렴구야.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뜻은 뭐냐면 이러한 광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다. 그래서 신흥 사대부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 자부심들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고려 가요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였으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써있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쇠퇴하게 되었다. 짧게 잠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혹시 교과서에 나오면 딱 하나 배운다. 뭐? 한림별곡. 그 중에서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1장, 8장 정도만 잠깐 배운다. 그래서 이것도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 또 스쳐 지나가는, 경기체가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또 하나 있었다. 그게 악장이다. 요거는 특히나 조선 초기에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에 쓴 노래야, 노래. 주로 조선 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번영을 송축하는 내용이다. 작품 신도가, 정도전의 신도가, 이거는 뭐 새로운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거에 대한 축하, 이거고, 용비어천가, 정인지회, 이 작품은 당연히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조선 개국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쓴 용비어천가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용비어천가가 나와 있다. 용비어천가는 1장, 2장, 뭐 125장 이런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 그러나 서정 갈래의 어떤 형태로 보면 짤막하고 많다.
그 다음에 언해라는 게 있다.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언해라는 것은 언문으로 해석하다는 뜻인데, 중국의 한자를 문자, 조선의 한글을 언문 이렇게 해서 약간 낮춰서 불렀다. 그래서 언해는 언문으로 해석한 번역 문학을 얘기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다 한문으로 전하던 유학과 불교의 경전, 문학 작품 등의 문을 조정해서 직접 관장하여 한글로 번역을 했어. 이는 한글 보급에 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고 한문 서적의 이해를 도와 문화와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삼강 행실도 언해본, 석보 상절, 분류 두 공부시 언해. 그 중에서 문학에서 배우는 것은 분류 두 공부시 언해를 줄여서 두시 언해라고 해서 작품을 좀 배운다. 두시 언해는 두보의 시를 언문으로 해석한 것, 두보의 시를 한글로 해석한 것, 이렇게 할 수 있다. 두보는 중국의 2대 시인 중에 한 명이다. 중국의 2대 시는 이백과 두보다. 그러면 왜 이백이 선택이 안 되고 두보가 선택이 되느냐? 이백은 도교 쪽에 가까운 시들이 있다라고 그런 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두보의 시는 유교적인 주제다. 효, 가족애 이런 것들이 주르기 때문에 조선 초에 훈민정음은 조선 초니까 두보시가 결정됐다. 그래서 원래 두보는 시의 성인이야. 그리고 이태백에게는 시의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음은 조선시대 최고의 작품들. 시조, 조선 전기, 간계라고 정제된 형식의 시조는 4대 부층의 미의식과 부합하여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 자리를 잡았다. 왕조 교체기에는 주로 우국흥절의 내용을 담았고 점차 자연예찬, 유교 윤리의 전파 등으로 내용이 확대되면서 연시조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하였는데 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시조는 고등학교 때 수십 편을 배우잖아. 여기 몇 가지만 나왔네. 눈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 10년을 경영하여 송순, 강호사시가 맹사성, 도산12국 이황, 동지딸 기나긴방울 황진이. 시조의 1, 2, 3 수능에서 시조는 1번 윤손도, 2번 황진이, 3번 작자 미상이 사설시조. 단 한 편이 이 1, 2, 3의 버금가능이 하나 딱 있어. 바로 이황의 도산12국.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는 너가 유튜브를 잘 안 봐서 그렇지 유튜브에 모두 나오고 있다. 지금 얘기한 거 이거 다 유튜브에 다 들어있다. 하지만 뭐 제자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뭐 시조문학의 융성에서 조선 후기의 작품들 중에서 박일로의 동기로 세몸되어, 박일로는 아까 그 누앙사 가사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청산도 절로절로 송시열, 만흥 오우가 어비사서 드디어 1순위 윤선도가 나오네요. 그죠? 이 교과서에는 만흥이 나오고 있다. 어부사이사 같은 경우는 40쇄 대작이다. 그 다음 운문문학에서 즉 서정갈래에서 가사는 서정과 서사가 합쳐진 거거든. 가사는 형식은 운문이야. 즉 서정갈래야. 내용은 서사에 속한다. 그래서 가사는 당연히 운문체야. 시조하고 똑같은 3, 4조의 사원보가 계속 연결되는 운문체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내용은 서사갈래 사건이 서술된 주로 그 기행문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가사의 포인트는 기행문이야. 가사 조선 전기 행수에 제한이 없는 사원보의 시가로. 그렇지. 뭐 길이는 자기가 더 쓰고 싶으면 더 쓰는 거니까. 짧은 형식의 시조에 담을 수 없는 길고 오랜 감흥이나 복잡하고 사실적인 경험을 표현할 수 있어. 시조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발전했다.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하고 향유했으며 자연 친화의 내용이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 조선 전기는 상충국, 면왕정가, 삼인국, 송민국,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관동별곡, 그 다음에 규원가가 전반기 베스트 6에 해당해. 그치? 관동별곡, 규원가까지 그렇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이전 시기보다 주제와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다. 곤궁한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하거나 체험과 견문을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대부 가사의 변물을 잘 보여준다.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 규방 가사가 성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규원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전반기에 집어넣는다. 근데 후반기에는 좀 더 넓어져서 여성들의 그 가사도 많았다. 주요 작품은 누앙사 박일로의
만원사 안조원, 일동장유가 김인겸, 연행가 홍순학, 춘유가 이랬는데 여기서는 보통 누앙사하고 일동장유가, 연행가 이게 베스트 3인데 요즘에는 만원사까지 끼워준다. 그렇게 해서 뭐 일동장유가, 연행가 이런 것들은 책 한 권씩이다. 일동장유가는 일본의 그 사신으로 갔던 그 얘기를 보통 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다 적는 거고, 연행가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그런 걸 적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하던 시조는 김천택, 김수창, 안민영 등이 전문 가객으로 등장하면서 향유, 양상이 달라졌다.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 후기의 시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 이들은 가단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시조 작품을 수집 정리하여 가집을 편찬하였다. 한편 시조의 작가층이 여성과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평시조가 주를 이루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설 시조가 등장하지. 그래서 주요 작품 니미오마 하늘,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댁들의 동란지 다오 등등 많은 사설 시조들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그 시조 순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향가의 귀종민은 평시조, 조선 전반기의 평시조에 가깝고, 그 다음에 평민층이 주도했던 고려 가요는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와 그 맥이 닿아서 진솔미가 형성된다. 그렇지? 평민적인.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끝이네? 시까지 안 갔네. 고전문학까지 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